이게 뭐야? 대리모한테 사랑한다고? 새벽 2시,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이 끝났어요. 자기, 오늘 태동이 유난히 강했어. 우리 아들이 아빠를 알아보는 것 같아. 사랑해. 15년 동안 기다린 우리 아이를 품고 있는 대리모, 윤서 씨가 제 남편에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액정 화면에 떠오른 그 이름과 함께 적힌 다정한 메시지는 제 심장을 찢어놓기에 충분했어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듯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이 악몽은 사실 6개월 전부터 시작되었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결혼 15년 차, 저 이수아와 남편 박진우는 아이 없는 삶 속에서 지옥 같은 고통을 견디고 있었어요. 서울 강남에서 인천 송도까지, 심지어 대구의 유명한 난임 클리닉까지 셀 수 없이 많은 병원을 전전했답니다. 체외 수정만 13번, 인공 수정은 7번. 그때마다 희망 고문처럼 이어진 실패는 저희 부부를 완전히 지쳐버리게 만들었어요. 시험관 시술 이후 곱게 뻗은 주사 바늘이 팔과 배, 허벅지에 꽂힐 때마다 제 몸은 조금씩 망가져 갔답니다. 제 손등에는 그동안 맞은 주사 자국이 시퍼런 멍으로 줄지어 남아 있었어요. 매달 찾아오는 생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평범한 일이었지만 저에게는 이번에도 실패라는 선고였답니다. 특히 대대손손 가업을 이어야 한다는 시댁의 압박은 남편 진우 씨의 집착을 극단으로 몰아붙였어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명절만 되면 들려오는 친척들의 수군거림. 애는 아직이야? 병원은 제대로 다녀보는 거야? 그 말들은 모두 제 가슴에 작은 흉터처럼 쌓여갔답니다. 남편은 매일 밤 술에 취해 아이에 대한 강박적인 갈망을 토해냈어요. 어느 날 밤 진우 씨가 술 기운을 잔뜩 머금은 채 거실 테이블을 3개 내리쳤습니다. 나는 이제 더는 못 견디겠어. 수아 씨. 이대로는 안 돼. 우리 아버님, 어머님 얼굴을 어떻게 볼 거냐고. 아버님께서 또 전화하셨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가업을 물려줄 손자가 필요하다고. 내가 외아들이잖아. 우리 집안대가 끊기는 걸 어떻게 보고만 있어? 제발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보자고.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분노, 그리고 왜곡된 집착이 뒤엉켜 있었어요. 저는 겨우 입을 열었답니다. 제발, 진우 씨. 저도 당신만큼 힘들어요. 아니, 어쩌면 당신보다 더 힘들지도 모르죠. 우리 조금만 더 버텨봐요.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제 몸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걸 보면서도 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저는 남편의 압박과 제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모성애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했답니다. 그런 어느 날 부부는 난임 클리닉 상담실에서 한 가지 단어와 마주했어요. 대리모. 의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단어는 방 안의 공기를 한순간에 얼려버렸습니다. 요즘은 법의 테두리를 피해 비공식적으로 대리 임신을 진행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부부 난임이 오래되셨고 배아 상태가 좋지 않다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난임 클리닉의 차디찬 불빛 아래 생명을 잉태하는 행위가 거래되는 은밀한 세계. 저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래도 될까요?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아려와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아 씨, 제발. 이제 우리에겐 이 방법밖에 없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며칠 후
얇은 계약서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손에 쥔 펜은 얼음장 같았고 이름 석자를 써내려가는 동안 손끝에서는 감각이 사라지는 것 같았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우리 아이를 품어줄 여자를 처음 만났어요. 윤서, 28, 조용하고 조금은 수줍은 인상, 눈빛에는 세상 풍파를 견딘 사람만이 가진 어딘가 슬픈 빛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희미한 기대도 느껴졌답니다. 안녕하세요, 윤서 씨. 저희 아이를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희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주셔서. 윤서 씨는 작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수아 씨. 저도 최선을 다할 거예요.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그 순간만큼은 저도 오랜만에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몰랐답니다. 이 만남이 저희 인생에서 가장 잔혹한 악몽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요. 윤서 씨의 임신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드디어 우리 아이가 생겼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 속에는 기쁨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섞여 있었답니다. 왜인지 모르게 남편 진우 씨의 눈빛이 윤서 씨 쪽으로 너무 오래, 너무 깊게 머무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 불안을 그저 예민해진 탓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6개월 후 새벽 2시 남편의 휴대폰 화면 속에서 그 불길한 예감은 잔혹한 현실이 되어 제 앞에 모습을 드러냈답니다. 윤서 씨의 임신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이수아 씨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윤서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작은 변화에도 온 신경을 곤두세웠답니다. 입덧은 어떤지, 어지럼증은 없는지, 혹시 배가 당기거나 불편한 곳은 없는지 세세하게 확인했어요. 마치 자신이 직접 아이를 품고 있는 것처럼 입덧 약 하나, 영양제 하나, 심지어 양말 한 켤레까지도 꼼꼼히 챙겼죠. 15년간 기다려온 아이였기에 그녀의 모든 감각은 뱃속의 아기에게 향해 있었어요. 그녀는 매일 밤 태교 일기를 쓰며 미래의 행복을 그렸답니다. 우리 아기, 오늘은 엄마가 너를 위해 클래식 음악을 들었단다. 베토벤의 교향곡 6번, 전원이야. 너도 들리니? 하고요. 윤서 씨, 오늘은 속은 괜찮으세요? 아기가 혹시 불편한 건 없고요? 어제 드린 대추차는 드셨어요? 혹시라도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 말해줘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새벽에라도 연락 주시면 바로 달려갈게요. 아기가 세상에 나올 때까지 우리가 함께 잘 돌봐야 하잖아요. 정말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네, 이수아 씨 덕분에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아기도 건강한 것 같아요. 어제는 살짝 발로 찬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니까 제가 오히려 감사하고 미안해요.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 진우 씨도 윤서 씨에게 지극정성으로 대했어요. 매번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고급 유기농 영양제와 몸에 좋다는 음식을 직접 공수해 왔답니다. 제주도 흑돼지, 강원도 더덕, 청정 지역 채소까지 그의 손에는 항상 윤서 씨를 위한 선물이 가득 들려 있었죠. 겉으로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완벽한 예비 아빠의 모습이었지만 이수아 씨의 예민해진 눈에는 그의 과도한 친절함이 어딘가 불안하게 다가왔어요. 마치 윤서 씨의 비위를 맞추려는 듯한 미묘한 어색함이 그를 감쌌거든요. 그녀는 진우 씨의 눈빛 속에서 단순한 부성애를 넘어선 다른 종류의 욕망을 직감하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이성이 경고등을 깜빡이기 시작했죠. 윤서 씨, 오늘은 컨디션 어떠세요?
불편한 곳은 없으시고요? 아기가 건강해야 하니까요. 저번에 사다 드린 따뜻한 유자차는 입에 맞으셨어요? 혹시 다른 걸로 바꿔드릴까요? 제가 또 알아봤는데 임산부에게 좋다는 천연꿀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특별히 아기 두뇌 발달에 좋다는 호두와 잣도 준비해 왔어요. 부디 잘 드셔주세요. 그리고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 박진우 씨. 다 괜찮아요. 정말 잘 먹고 있어요. 괜찮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면 제가 너무 죄송해서 저는 그냥 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제가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임신 5개월째 되던 어느 저녁 윤서 씨는 처음으로 아기의 태동을 느꼈어요. 뱃속에서 느껴지는 작지만 확실한 생명의 움직임에 윤서 씨의 눈가에는 감동의 이슬이 맺혔어요. 경이로움과 감격이 그녀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배를 감싸 안으며 벅차오르는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순간 바로 옆에 앉아있던 진우 씨는 망설임도 없이 윤서 씨의 배에 손을 얹고 아기의 움직임을 함께 느꼈답니다. 그의 손길은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윤서 씨의 눈빛과 진우 씨의 시선은 설명할 수 없는 깊이로 얽히고 말았죠. 그 짧은 찰나에 시공간이 멈춘 듯한 착각이 들었어요. 이수아 씨는 그 모습을 거실 입구에서 멀찍이 바라보았어요. 따스한 거실 조명 아래 서로에게 깊이 빠져든 듯한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 같았죠. 하지만 그 그림은 이수아 씨의 심장을 찢어놓는 잔혹한 풍경이었어요. 진우 씨가 윤서 씨를 바라보는 눈빛이 단순히 아기를 품은 사람을 향한 감사가 아니라 그 안에 또 다른 짙은 감정이 깃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어요. 무언가 차갑고 날카로운 것이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느낌이었죠. 행복해야 할 순간 그녀는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과 질투심에 휩싸였답니다. 남편의 변해가는 눈빛, 그리고 윤서 씨의 수줍은 미소 속에서 이수아 씨는 자신들의 관계에 알 수 없는 균열의 조짐을 감지했어요. 마치 투명한 유리잔에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처럼 회복 불가능한 파국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음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답니다. 그날 밤 수아 씨는 침대에서 홀로 밤을 지새웠어요. 옆에서 곤히 잠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답니다. 이수아 씨의 불길한 예감은 점점 더 잔혹한 현실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남편 진우 씨는 윤서 씨를 만나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고 이수아 씨에게는 잦은 야근이나 급작스러운 출장을 핑계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오늘 거래처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내일 부산 출장 가야 해. 중요한 계약이거든. 하지만 그의 셔츠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고 그의 핸드폰은 항상 손에 꽉 쥐어져 있었어요. 전화를 받을 때마다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행동은 의심을 점점 더 증폭시켰죠. 그녀는 남편의 달라진 행동을 애써 외면하며 스스로를 간신히 다독였어요. 설마 아니겠지.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설마 그럴 리 없어 하고요. 하지만 이내 그녀의 불안감은 피할 수 없는 확신으로 변해갔답니다. 어느 날 밤 진우 씨가 술에 취해 거실 소파에서 잠든 틈을 타 그의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손끝이 심하게 떨렸지만 더 이상 이 고통스러운 불안감 속에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얼음장 같았죠. 액정 화면에 띄워진 문자 메시지를 보는 순간 이수아 씨의 세상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어요. 자기
오늘 태동이 유난히 강했어. 우리 아들이 아빠를 알아보는 것 같아. 사랑해. 보고 싶어. 윤서 씨의 이름과 함께 적힌 다정한 메시지는 그녀의 심장을 송두리째 찢어놓기에 충분했어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듯한 느낌이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고 그 소리에 진우 씨가 잠에서 깼답니다. 박진우,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무슨 뜻이야? 나한테 설명 좀 해봐. 이게 뭔지 설명해봐. 수아 씨, 갑자기 왜 그래? 뭘 보고 그렇게 놀라는 거야? 내 전화기를 왜 마음대로 봐? 사생활 침해잖아. 놀라. 내가 지금 놀랄 상황이야? 사생활? 당신,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 아이를 품고 있는 여자랑 바람을 피워? 인간이야, 당신?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수아 씨, 오해야. 이건 다 아이 때문이야. 아이를 너무 간절히 원하다 보니 내가 잠시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 윤서 씨는 그저 우리 아이를 낳아주는 사람일 뿐이야. 다른 감정은 없어. 정말이야. 아이 때문에 나를 배신해? 아이 때문에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문자를 보내? 당신의 눈빛이, 당신의 손길이, 당신의 모든 것이 윤서 씨를 향하고 있었잖아. 내가 다 봤어. 그게 고작 아이 때문이었다고. 내가 그렇게 바보로 보여? 당신은 그저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나를 그리고 윤서 씨까지 이용한 것뿐이야. 내 심장을 짓밟아도 모자라서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부숴버리는구나. 진우 씨의 뻔뻔한 변명은 이수아 씨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차가움을 느꼈답니다. 15년간 아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온 삶이 한순간에 완전히 부정당하는 고통은 그 어떤 배신보다 잔혹했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차가운 얼음으로 뒤덮였죠. 사랑과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는 형용할 수 없는 배신감과 타오르는 복수심만이 남았답니다. 그녀는 진우 씨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며 마치 살아있는 시체를 보는 듯한 공허함을 느꼈어요. 그녀의 영혼은 이미 절망의 심연으로 깊이 추락해버렸답니다. 그녀의 모든 희망과 꿈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이수아 씨는 집을 나가 친정으로 향했어요. 비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답니다. 남편의 뻔뻔한 배신 앞에서 이수아 씨는 마치 심장이 완전히 멈춘 듯한 고통을 느꼈어요. 그녀는 한동안 모든 것을 놓아버린 채 깊은 절망의 수렁 속에서 헤맸답니다. 며칠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았죠. 자신의 삶이 통째로 부정당한 것 같은 공허함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녀의 영혼은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절망은 서서히 뜨거운 복수심으로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들이 나에게 준 고통을, 내 심장을 찢어놓은 그 잔혹함을 나도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잔혹하게 돌려줄 거예요. 감히 내 아이를 빌미로 나를 배신해? 용서할 수 없어요. 일주일 후 이수아 씨는 매달 정기적으로 방문하던 산부인과 주치의 강준 씨를 조심스럽게 찾아갔어요. 깔끔하고 이성적인 분위기의 강준 씨의 진료실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이수아 씨의 내면은 이미 격렬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죠. 그녀는 자신의 억장이 무너진 상황, 남편의 추악한 배신, 그리고
윤서 씨와의 불륜관계를 모두 털어놓았어요. 진료실 안은 이수아 씨의 격앙된 목소리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답니다. 이수아 씨, 진정하세요. 말씀하신 모든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정이 우선이에요. 진정이라니요. 어떻게 진정을 해요? 의사 선생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제 남편을 똑같이 고통스럽게 만들어주세요. 계약된 관계로도 좋아요. 제가 드리는 돈은 그 이상의 가치를 할 거예요. 강준 씨는 그녀의 충격적인 제안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답니다. 이수아 씨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선생님, 혹시 선생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건가요? 강준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답니다. 박진우. 그 이름을 제가 처음 듣는 게 아닙니다. 이수아 씨. 5년 전 저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있었어요. 민지라는 이름의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우리는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청첩장도 돌렸고 신혼집도 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사라졌습니다. 이수아 씨는 숨을 죽이고 강준 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중에 알았죠. 그녀가 누군가와 떠났다는 것을.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박진우였습니다. 당시 그는 신흥건설업자로 돈이 많았죠. 민지에게 접근해서 그녀의 집안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제안했어요. 민지의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거든요. 박진우는 그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나와 결혼하면 내 집안 빚을 모두 갚아주겠다. 의사 월급으로는 평생 걸려도 못 갚을 금액이다. 결국 민지는 저를 떠났어요. 그럼 그 민지 씨가 지금 박진우 씨의? 아니요. 박진우는 민지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빚만 갚아주고 이내 그녀를 버렸어요. 민지는 그 충격으로 1년 후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녀의 장례식장에서 박진우의 이름을 들었을 때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라는 직업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수아 씨가 나타났습니다. 박진우의 아내로. 이수아 씨는 전율했어요. 강준 씨의 눈빛에는 5년간 억눌렀던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이수아 씨, 솔직히 말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건 이수아 씨를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저 역시 박진우에게 복수하고 싶습니다. 5년 동안 기다렸어요. 이 기회를. 당신이 제게 복수의 명분을 준 겁니다. 그럼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철저히 계약입니다. 복수가 끝나면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이수아 씨, 복수는 더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저도 약속할게요. 감정은 사치일 뿐이에요. 이제 저는 그들에게 제가 겪은 고통을 고스란히 돌려줄 거예요. 이수아 씨는 강준 씨와 함께 치밀하게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절망에 잠긴 가여운 여인이 아니었답니다. 강준 씨는 의사로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진우 씨의 사업과 사회적 명예에 타격을 줄 방법을 제시했어요. 박진우는 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용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그의 약점을 파고들 차례입니다. 그의 회사, 인맥, 명예,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겁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호텔 라운지에서 다시 만났어요. 강준 씨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이수아 씨에게 건넸답니다. 박진우의 회사 재무 상태와
과거 비리들입니다. 이걸로 시작하죠. 복수의 첫 단추가 끼워지는 순간이었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이유로 박진우를 향한 복수를 결심했어요. 이수아 씨의 제안을 받은 강준 씨는 이틀 밤낮을 고민했어요. 의사로서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윤리적 의무와 이수아 씨의 절박한 심정 속에서 보았던 자신의 과거 상처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겪었답니다. 그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수없이 번민했어요. 병원 옥상에 올라가 담배를 피우며 밤하늘을 바라보기도 했고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자신에게 물었죠. 과연 이 길을 택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내가 의사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을 때의 그 순수한 마음은 어디로 간 걸까? 하고요. 그러나 결국 그는 이수아 씨의 손을 잡기로 결정했어요. 복수심에 사로잡힌 그녀의 눈빛 속에서 강준 씨는 어쩌면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구현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사랑이 아닌 차갑고 잔혹한 복수만을 위한 계약된 관계가 시작되었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강준 씨는 이수아 씨에게 조용한 카페로 나올 것을 요청했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구석진 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겁고 긴장된 침묵이 흘렀죠. 강준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답니다. 좋습니다. 이수아 씨. 이수아 씨의 뜻대로 제가 복수의 도구가 되어드리죠. 하지만 이 관계는 철저히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적인 감정에도 절대 휘둘리지 마세요. 이 계약이 끝나면 저 역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겁니다. 복수는 더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정말로? 고마워요,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저도 약속할게요. 감정은 사치일 뿐이에요. 이제 저는 그들에게 제가 겪은 고통을 고스란히 돌려줄 거예요. 제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을 거예요. 그들이 행복해하는 꼴은 더는 볼 수 없어요. 이 복수가 끝나도 저에게 남는 것이 없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미 저는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요. 더 이상 잃을 게 뭐가 있겠어요? 이수아 씨는 강준 씨와 함께 치밀하게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절망에 잠긴 가여운 여인이 아니었답니다. 차가운 이성과 불타는 복수심으로 무장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녀의 눈빛은 전에 없이 날카로워졌고 입가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자리 잡았어요. 마치 복수의 여신으로 변신한 듯한 모습이었답니다. 강준 씨는 의사로서 얻을 수 있는 특수한 정보와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진우 씨의 사업과 사회적 명예에 타격을 줄 방법을 모색했어요. 진우 씨의 재산, 가업 승계,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에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들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계획을 짰답니다. 박진우 씨의 회사는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죠. 제 대학 동기 중에 건설업계 인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료하는 환자 중에는 언론사 기자도 있고 금융권 인사들도 있어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박진우 씨의 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 심사에 문제를 일으키고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언론에 그의 도덕성 문제를 슬쩍 흘리는 거죠. 그는 이수아 씨에게 진우 씨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무너뜨릴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어요. 그들의 관계는 은밀하게 진행되었고 외부에서는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할 위험한 동맹이었답니다. 진우 씨와 윤서 씨가 아이를 매개로 뒤틀린 욕망을 키워갔다면 이수아 씨와 강준 씨는 파괴를 매개로 계약된 관계를 이어갔어요. 생명의 탄생을 지켜보던 곳에서 또 다른 파멸의 서곡이 소름 끼치게 울려 퍼지기 시작한 거죠.
이수아 씨는 어느 날 밤 거울 속 자신의 변한 눈빛을 보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음을 직감했어요. 그녀의 영혼은 이미 복수라는 불길에 휩싸여 맹렬히 타오르고 있었죠. 복수라는 이름 아래 그녀는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강준 씨는 무엇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의 위험한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는 복수를 통해 과연 무엇을 얻고 싶었던 걸까요? 모든 것은 이제 잔혹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두 사람은 호텔 라운지에서 다시 만났어요. 강준 씨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이수아 씨에게 건넸답니다. 박진우 씨의 회사 재무 상태, 주요 거래처 리스트, 그리고 그가 숨기고 싶어 하는 과거 비리들입니다. 이걸로 시작하죠. 이수아 씨는 서류를 받아들며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복수의 첫 단추가 끼워지는 순간이었답니다. 이수아 씨와 강준 씨의 복수 계획은 치밀하고 냉혹하게 실행되었어요. 강준 씨는 의사로서 얻을 수 있는 특수한 정보와 인맥을 활용해 진우 씨가 추진하던 대형 사업 프로젝트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답니다. 가장 먼저 진우 씨 회사의 주요 투자자였던 병원 이사장에게 은근슬쩍 진우 씨의 도덕성 문제를 흘렸어요. 요즘 박진우 대표가 대리모 스캔들에 휘말려 있다던데 투자하신 분들이 알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계약들은 하나둘씩 파기되기 시작했고 믿었던 투자자들은 하나씩 등을 돌렸어요. 언론에서는 진우 씨의 회사 비리와 도덕성 문제를 슬슬 건드리기 시작했답니다. 박모 건설사 대표 불륜 의혹 제기되나? 같은 기사들이 인터넷에 돌기 시작했죠. 그의 사업과 명예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진우 씨가 10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제국은 모래성처럼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박진우 씨의 회사 자금 흐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부했고요. 핵심 인력들이 하나씩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명성을 깎아내릴 만한 내부 고발 자료도 이미 확보했어요. 세무조사 청탁 정황, 하도급 업체 대금 미지급 건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이제 언론 플레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그가 평생 쌓아 올린 탑은 한순간에 무너질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동시에 이수아 씨는 자신의 완전히 변한 모습을 진우 씨에게 노골적으로 노출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남편의 뒤를 쫓으며 울부짖는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답니다. 매일같이 화려하고 도발적인 옷차림으로 늦은 밤 귀가했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알 수 없는 매력을 뿜어내기 시작했죠.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진한 화장을 하고 높은 하이힐을 신은 그녀의 모습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입가에는 비웃음이 서려 있었답니다. 마치 얼음 여왕으로 변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진우 씨가 말을 걸면 차갑게 외면했고 집에 들어와서도 그와 같은 방을 쓰지 않았죠. 수아 씨, 요즘 당신 뭔가 이상하게 달라진 것 같아요. 매일같이 늦게 들어오고 대체 어디를 다녀오는 거예요? 밤 11시, 12시까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겁니까? 당신의 이런 행동들이 내 사업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우리 집안 문제를 거론하더라고요.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에요. 저는 제 삶을 살고 있을 뿐이니까요. 당신도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이제는 당신에게 아무런 말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어요. 당신이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도 이제 나 자신만을 위해 살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진우 씨는 이수아 씨의 급격한 변화에 당혹감과 함께 깊은 불안감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그녀의 행동을 무심하게 넘겼지만 이수아 씨의 알 수 없는 행동과 강준 씨와의 은밀한 만남이 계속 이어지면서 점차 신경질적으로 변해갔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점차 초조함과 의심이 짙게 서리기 시작했죠. 특히 그의 사업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연이어 터지고 중요한 계약들이 연달아 틀어지면서 진우 씨는 이수아 씨의 배후에 무언가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어요. 마치 거대한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그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죠. 하지만 그가 이수아 씨의 달라진 태도를 의심하고 그녀의 뒤를 필사적으로 캐는 사이에도 윤서 씨의 출산일은 거부할 수 없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수아 씨는 진우 씨의 사업적인 위기를 알게 되자 그의 눈빛에서 불안과 초조함, 그리고 숨길 수 없는 공포를 읽었답니다. 그는 이수아 씨가 보지 않아야 할 곳에서 무언가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차렸죠. 하지만 이수아 씨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진우 씨를 천천히 바라보았답니다. 그녀의 복수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진우 씨는 꿈에도 알지 못했어요. 어느 날 밤 진우 씨는 비 내리는 어두운 골목길에서 이수아 씨와 강준 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어요. 강준 씨가 이수아 씨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며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은 진우 씨에게 엄청난 충격 그 자체였답니다. 그는 숨이 막힐 듯한 경악에 휩싸였고 이수아 씨의 변화가 단순한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치밀하고 계획된 복수였음을 비로소 깨달았죠. 그의 눈빛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이글거렸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그의 얼굴을 세차게 때렸지만 그는 그보다 더 차가운 배신감에 온몸을 떨며 몸서리쳤어요. 진우 씨는 이수아 씨의 급격한 변화와 강준 씨와의 관계를 알게 된 후 극심한 불안감에 완전히 휩싸였어요. 그의 사업은 계속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고 10년 넘게 오랜 시간 쌓아왔던 명성마저 바닥으로 추락했답니다. 거래처에서는 하나둘씩 연락이 끊겼고 은행에서는 대출 회수를 통보해 왔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고 그는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매일같이 피부로 느꼈죠. 그는 이수아 씨가 단순한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철저히 파괴하려 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답니다. 그의 눈빛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찼고 이수아 씨는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더욱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복수심은 뜨겁게 불타올랐답니다. 마치 지옥의 불꽃처럼 말이에요. 수아 씨, 제발 그만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에게 곧 아이가 태어나는데. 제발 이러지 말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윤서 씨와는 정리했어요. 이미 연락도 끊었고요. 제발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당신이 나에게 했던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당신의 고통은 세 발의 피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될 거예요.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모두 잃게 될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요. 이미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당신이 내 심장을 찢었을 때 당신도 이런 결말을 예상했어야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윤서 씨의 출산일이 다가왔어요. 아이의 탄생이라는 기적적인 순간 그들의 뒤틀린 관계는 가장 비극적인 절정으로 치달았답니다. 병원 복도에서 진우 씨는 초조하게 서성였어요. 그의 머릿속은 사업의 파탄과 이수아 씨의 복수, 그리고 태어날 아이에 대한 생각으로
뒤엉켜 극도로 혼란스러웠답니다. 그의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어요. 며칠간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한 그의 얼굴은 수척하고 창백했죠. 그때 병원 복도 저 끝에서 차가운 미소를 머금은 이수아 씨가 천천히 나타났고 그 옆에는 흰 가운을 입은 강준 씨가 당당하게 함께 서 있었어요. 이수아 씨는 진우 씨를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했고 진우 씨의 심장은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답니다. 그의 곁을 지나쳐가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여왕 같았어요. 박진우 씨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어요. 3.5kg의 건강한 사내아이입니다. 이제야 모든 진실이 밝혀지겠군요. 당신이 윤서 씨에게 접근한 이유, 그리고 그녀를 유혹하기 위해 어떤 비열한 짓까지 서슴지 않았는지 제가 아는 사실들을 모두 알려드릴까요? 당신이 윤서 씨의 경제적 약점을 어떻게 파고들었는지, 그녀의 빚을 대신 갚아주며 어떻게 조종했는지 말이에요. 모든 증거가 여기 다 있습니다. 강준 씨는 진우 씨를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귀에 충격적인 진실을 낮고 차갑게 속삭였어요. 강준 씨는 윤서 씨와의 관계가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음을, 진우 씨가 철저히 계산된 유혹으로 윤서 씨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했음을 하나하나 폭로했답니다. 윤서 씨의 병든 어머니 병원비, 동생 학비, 사채비까지 모두 진우 씨가 대신 갚아주며 그녀를 올감했다는 사실까지요. 그 모든 추악한 진실이 진우 씨의 귓가에 메아리처럼 맴돌았고 그의 얼굴은 경악과 절망, 가리고 치욕감으로 일그러졌어요. 거의 동시에 아기의 우렁차고 건강한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답니다. 생명의 탄생과 파멸의 폭로가 동시에 일어나는 잔혹하고 아이러니한 순간이었죠. 진우 씨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고통스럽게 신음했어요. 아,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이수아 씨는 그의 불행을 만끽하는 듯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답니다. 윤서 씨는 분만실에서 나와 복도 끝에서 진우 씨의 고통스러운 얼굴과 이수아 씨의 차가운 시선을 멀리서 바라보며 자신이 낳은 아이를 품에 안고 한없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는 자신이 감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섰음을 뒤늦게 깨달았답니다. 과연 이 아이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이수아 씨의 복수는 진정 성공한 걸까요? 모든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출산의 기쁨 대신 병원 복도는 비극적인 운명의 서막으로 가득 찼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4명의 어른들은 각자 다른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결국 진우 씨와 윤서 씨의 분류는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어요. 언론은 그들의 추악한 관계와 진우 씨의 비열한 사업 행태를 대서특필했답니다. 진우 씨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예정이었던 가업을 완전히 잃었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어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그의 삶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답니다. 윤서 씨 역시 아이를 낳았지만 비난의 시선 속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되었어요. 그들의 뒤틀린 사랑은 결국 파멸로 끝을 맺었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났는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제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었는데. 이수아 씨는 복수에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지독히도 공허했답니다. 복수가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어요. 복수의 불길이 모든 것을 태워버린 뒤 남은 것은 싸늘한 재 같은 허무함 뿐이었답니다. 강준 씨와의 계약 관계도 자연스럽게 끝이 났어요. 어느 가을날 저녁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답니다. 이수아 씨, 저는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해외로 나갈 생각이에요. 복수는 끝났지만 민지의 영혼이 평안해졌는지는 모르겠네요. 우리가 한 일이 정말 옳았는지도요. 선생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아요. 이 아이 때문에라도요. 그는 조용히 이수아 씨의 곁을 떠났답니다. 법적으로는 이수아 씨와 진우 씨의 아이였지만 법원은 친권을 이수아 씨에게 주었어요. 그로부터 석 달 후 어느 봄날 오후였답니다. 이수아 씨는 집 거실에서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그녀는 한참 동안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답니다. 너는 아무 죄가 없구나. 어른들의 욕망과 배신, 복수 사이에서 태어난 너지만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윤서 씨가 서 있었답니다. 그녀는 많이 야위어 있었고 눈가에는 지울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이수아 씨, 찾아와서 죄송해요. 저는 그냥 한 번만 아이를 보고 싶었어요. 제가 10달 동안 품었던 들어오세요, 윤서 씨. 이수아 씨의 예상치 못한 말에 윤서 씨는 놀랐어요.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여자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답니다. 윤서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수아 씨, 정말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 제 가족의 빚 때문에 대리모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과정에서 박진우 씨가 저에게 접근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제 동생 학비를, 어머니 병원비를 대주면서 저는 점점 헷갈렸어요. 감사함이 다른 감정으로 변했고 결국 선을 넘었죠. 이수아 씨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죽어도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어요. 윤서 씨는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어요. 이수아 씨는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윤서 씨, 고개 드세요.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제 복수가 옳았는지, 제가 정말 행복해졌는지, 솔직히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 아이만큼은 사랑으로 키우고 싶어요. 증오가 아니라요. 이수아 씨, 윤서 씨도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알아요. 세상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로만 나눌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걸.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받았던 거죠. 이수아 씨는 잠든 아기를 조심스럽게 윤서 씨에게 건넸어요. 윤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았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답니다. 고마워요, 이수아 씨. 정말 고마워요. 몇 분 후 윤서 씨는 아기를 다시 이수아 씨에게 돌려주고 일어났어요. 이수아 씨, 저는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새 출발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가끔 아이가 궁금하면 연락해도 될까요? 물론 이수아 씨가 싫다면 괜찮아요. 이 아이에게는 자신을 낳아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언젠가 아이가 크면 진실을 말해줄 거예요. 솔직하게요. 윤서 씨가 떠난 후 이수아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봄바람이 커튼을 흔들었고 따뜻한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웠답니다. 그녀는 아기를 꼭 안으며 속삭였어요. 우리 이제 시작이야. 엄마도 너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 거야. 복수는 끝났어. 이제는 살아가는 거야. 욕망과 배신, 그리고 복수가 춤추던 이 막장 사연은 결국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하지만 그 상처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은 자라고 있었고 이수아 씨는 비로소 진정한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이제 과거를 놓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어요. 새로운 생명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가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